지난 2017년 11월 3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포럼과 만찬에 참석한 조갑재 칼럼니스트는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단 기간의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업적을 지우기 위해 독재자로만 매도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나 주위 사람들에게 무한히 따뜻했던 휴머니스트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서 요 교사 시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교사 3년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몇 분 살아 계셔요. 80대 이제 후반쯤 되는데 그분들이 기억하는 박정희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분의 얼굴 보면 아주 냉정하고 보이지만 제자들에 대한 박정희의 마음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꼭 무슨 수뇌보 읽는 것처럼 말이죠. 가슴이 따뜻해지는 정말 가난한 사람, 약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애정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박정희 전기 13권을 다 쓰고 그 박지만 씨한테 책을 하나 보냈더니 그 뒤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박지만 씨가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인간도 그렇지만 강아지 하나, 이 식물 하나, 나무 하나를 대할 때도 항상 애정을 가지고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지를 쓰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를 않았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이분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은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게 박정희를 한마디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 그리고 최대의 업적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수십만이 죽어야 된다. 아니 수십만이 죽어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없어요. 근대화 혁명 아닙니까? 대기근도 일어나고 뭐 어느 일파를 막 숙청해버리고 그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누굴 암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첩 몇 사람 뭐 법에 맞춰서 조용한 거. 물론 그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최소한의 희생. 최대의 업적.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CEO입니다. CEO. 박정희식으로 일을 하면은 회사라든지 나라를 어떤 조직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저는 박정희를 연구하면은 여기 뭐 잭 웰치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는 사람 연구한 것보다도 더 보편적 타당성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박정희의 CEO로서의 비결은 첫째가 이 사람은 인간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 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희망과 선악 이걸 다 알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율적으로 부릴 수 있느냐. 그 첫째가 경쟁이다. 경쟁을 붙여야 된다. 경쟁, 새마을운동할 때도 잘 되는 마을을 지원해야지 가난한 마을이라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 잘된 마을을 지원해가지고 3만 개 마을을 경쟁을 붙이니까 밑에서부터 불붙듯이 새마을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실사고시입니다. 실사고시라고 할 때 실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사실이냐 현실에 맞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정합니다. 실사고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덜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느닷없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마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생명을 도외시하고 안전을 도외시하고 그동안에 운영한 것처럼 규정을 하더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일본 사람이 천 몇백 명 죽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원전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제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을 조작하면 안 되죠.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 유출 사고로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25개를 운영하면서 단 한 사람도 방사능 피폭을 당한 적이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거를 불안전한 거라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명 파괴입니다. 문명 파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이분의 성공 사례는 세계를 다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주로 못 사는 나라. 월간조선에서 옛날에 김성진 장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이 싱가포르 대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 김영삼 시절에 자꾸 박정희 깎아내리기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성진 전 문공부 장관이 이광효 수상을 일부러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보는데 김성진 장관이 이광효 수상한테 물어요. 각하를 빼고 20세기에서 아시아의 지도자로 세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등소평, 일본에서는 요시다,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면은 한국 정치에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말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정희죠. 박정희라는 뜻입니다. 박정희.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무슨 최고위 과정 다니는 분이 한 분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달력을 만드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 12명을 달력에 넣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12명을 뽑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그때 몇 사람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면서 같이 한번 뽑아보자 이랬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12명의 정치 지도자 한번 뽑아보자. 달력에 넣을 사람. 그래서 기준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큰 나라를 해야 된다. 작은 나라를 빼자.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좋은 나라는 큰 나라를 하자. 두 번째, 성과가 있어야 된다. 물론 히틀러도 굉장한 지도자지만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갔지 않느냐. 스탈린은 안 된다. 모택동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자를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누굴 뽑느냐? 프랭클린 루즈벨트. 나는 개인적으로 트루만을 좋아하지만 루즈벨트. 영국에는 처칠. 독일에는 아데나워. 프랑스에서는 드골.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러시아는 누구냐? 레닌, 스탈린이라는 악마가 나타났지만 마지막에 고르바초프라는 착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초 한 방 안 쏘고 소련을 해체시켰으니까 인류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고르바초프다. 중국 등소평, 일본 요시다. 그럼 인도에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도 깐디 아니면 내면 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프리카에도 한 사람 있어야지. 만델라. 그러면은 한국 빠질 수 있느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한국에서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승만 하면 박정희 아니냐?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지금 이 정권과 이 종북 좌파 반미 이 연합 세력이 지우려고 하는 박정희는 20세기의 10대 지도자입니다. 이승만과 더불어 10대 지도자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느 수준이냐를 보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인물을 기리느냐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인물을 기리느냐. 이승만 박정희를 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릴 수가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기리지 않고 이승만 박정희를 지우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죠. 수준입니다. 박정희는 어릴 때 이순신 전기, 이광수 선생이 쓴 이순신 전기와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나폴레옹 전기에 아주 심취했던 것 같아요. 사진을 교사 시절에 다 갖다 놓고 학생들한테 이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박정희는 아주 나폴레옹과 닮은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참 비슷합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났어요. 코르시카, 조선.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포병장교였습니다. 두 사람 다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쿠데타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재평가가 됐어요. 또 두 사람 다 그 각각 프랑스와 한국의 제도를 만든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인을 흠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정희를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느냐. 박정희가 이순신, 나폴레옹을 흠모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서 그와 같은 인물이 되었듯이 지금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연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21세기형 박정희, 이승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른들이 들어서가지고 그 어른들 중 어른도 참 희한한 어른들입니다. 박정희, 이승만으로부터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박정희, 이승만 시대 때 다 고생을 한 사람들인데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남한테 이야기를 듣고 박정희, 이승만을 미워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과연 위대한 인물이 또 나오겠느냐. 위대한 인물이 나와야 우리가 남북통일을 자유통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작곡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교양시입니다. 교양시. 아주 유명한 곡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짜라투스트라 초인인데 어떻게 누가 이 선곡을 했느냐 물었더니 그 교양했던 단장이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이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초인. 바로 박정희가 초인이었습니다. 초인. 초인의 정의를 니체는 이렇게 내립니다. 초인은 청탁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더러운 강물을 들여 마셔가지고 바다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초인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 영혼이 순수해야 한다. 영혼이 순수해야 된다. 더러운 강물을 들여 마셔가지고 영혼까지 막 더러워지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죠.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저는 박정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총탑 맞고 해탈한 듯이 체념한 듯이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라는 사람의 영혼이 죽을 때까지도 맑은 상태였다. 맑은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부끄럼 타는 초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부끄럼 타는 초인. 자신의 한을 한풀이 하지 않고 요새 누구처럼 자신의 한을 민족의 한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의 DNA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열망, 희망 그것을 터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민족 에너지를 폭발시킨 사람.
그러면서도 본인은 항상 서민 속에서 내 생이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사람. 이분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럼 타는 초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박정희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주제가 똑같아요. 박정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박정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물음을 박정희한테 묻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국에 박정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물음을 많이 받고 답변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 쿠데타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때 남노당에 들어갔던 건 잘 아시죠? 그때 그분을 살려준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백선엽 장군이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 남노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들통이 나면서 군에서 쫓겨났지만은 참 한국 역사의 이 변전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이냐 하면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의 남측이 없었으면은 박정희는 그냥 민간인으로서 불평분자로서 끝났을 겁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 옷을 벗었던 박정희가 다시 소령으로 복직을 하죠. 그것도 6월 29일 그 소련 계급장이 없어가지고 김종필 중위가 여기 소련 계급장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는 우리 국민들한테 자꾸 내한테 묻지 말고 목숨을 걸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되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건 단순한 여야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좌우 대결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상대를 타도하려는 사람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을 말살시키고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생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데 과연 좌익은 목숨을 걸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컸습니다. 거기에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뭐 저 좌파도 우리하고 같이 동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쪽은 칼을 뽑았는데 이쪽은 칼을 뽑지 않는다. 그럼 싸움이 안 되죠.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존 투쟁을 하니까 공산주의와 싸우니까 목숨을 걸어라. 자유라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크는 나무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군 장병들을 비롯해서 박정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나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지금 뿌리째 뽑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났는데 목숨을 걸지 않겠다 하면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 박정희의 메시지는 지금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이 순간 박정희가 말하는 것은 자유를 지키려면은 목숨을 걸어라. 자유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켜줄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고귀한 것이다. 자유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